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상병 인하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전 홍준표 지사까지 거론이 됐고요. 일단요, 두루킹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김경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영상, 경인선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이거 좀 결론이 난 문제 아니었나요? 그렇죠. 특검에는 결론이 났는데 네. 오늘 그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러 가지를 좀 관심이 끌었죠.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네. 경남도가 이 3년 만에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네요. 경년마다 받는데 네.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네. 경년인데 그 지난해 못 받았거든요. 3년 만에 받는데 전직은 이제 홍준표 지사는 과거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또 무상급식이나 뭐 진지의료는 폐쇄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 네. 지금 현직 경남도지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자 또 실세자 대선 대권 주자로서 또 네. 오르니까 상당한 관심을 끌었죠. 근데 네. 이번에 야당은 계속 드루킹을 갖고 좀 물고 늘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죠. 드루킹의 뭐 특검에서 공범으로 드루킹하고 공범으로 지목이 됐으니까 경경수 지사가 지금이라도 공범이 아니냐 인정하라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나갔죠. 그래서 네. 조원진 대한애국당 그 대표는 그 김정수 여사가 경인선 외치는 거 대선 과정에서 그것까지 네. 화면에 틀을 정도였는데 국정감사에 저게 과연 본질의 모습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차기 대권 후보군 개인을 조금 공격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도덕성 문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 봐라. 이번에 김경수 지사 봐라. 굳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김경수 여사가 당내 경선할 때 사람 지지자들에게 네. 뭐 경인선 가야지 동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쪽하고 또는 경인선 쪽하고 드루킹하고 김정수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된 문제인데 드디어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겁니다. 네. 그때 약한 고리를 치는 거죠. 동영상 틀겠다. 벼르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동영상 틀겠다. 이거 봐라. 이게 김경수 지사의 도덕성 맞느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김정숙 여사도 문재인 정부 전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틀겠다고 얘기하니까 여당 쪽에서는 여기가 지금 경남의 국정감사장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또 예. 야당 쪽에서는 도지사의 도덕성도 도민들의 관심사다. 틀겠다. 이 논란 가지고 계속 시비가 붙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크게 보면은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든요. 예. 김경수 지사 개인적인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정에 좀 더 그렇죠. 집중하면서 예. 국정감사 하게 해야 될 텐데 야당은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동영상 트는 이 문제까지 준비를 해왔던 거죠. 뭐 새로운 의혹이면은 뭐 그럴 가치가 있겠지만 이미 나온 거를 다시 들었다.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김경수 지사 굉장히 좀 유감의 표명을 했어요. 네, 그동안 충분히 밝히고 소명을 했다. 개인 김경수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밝혔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드루킹 특검에서 12명을 기소해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법, 국감법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수사 중인 재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사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전면 무죄를 그렇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관련된 혐의 없다, 나는 무죄이다, 그런 혐의 없다라는 이해는 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다시 이제 밝혀지다 보니 예. 좀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오전에 국감 상황을 좀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그다음에
그 일방적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밝혔고, 특히 경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경남도지사로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경남도정의 좀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나 충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라 경남도민을 대표해서 또 하나의 관심이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채무 제로 정책이라고, 그게 홍준표 지사의 치적이라고 했는데, 박상면 선생님 좀 국민은 좀 헷갈려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사로 있을 때는 좋다고 얘기하다가 지사가 바뀌니까 또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홍준표 당시 지사가 사퇴하면서 최대 취적이 뭐였습니까? 채무 제로 경남. 네. 홍준표가 해놨다는 겁니다. 최대 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하고 난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막상 보니까 채무 제로는 제로로 만들지만은 부채가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채가. 그러니까 채무 1조가 넘는 채무는 그러니까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네. 채무를 제로로 했다는 것은 오히려 도정의 업무를 어렵게 했다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은 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 네. 채무는 일정 기간 동안 갚아야 할 돈이에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채무입니다. 근데 부채는 일정 기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세금으로 또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공적 업무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 줄이고 돈을 채무를 갚는 거죠. 또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적자를 지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없애버린 겁니다. 그 없애버리고 그게 들어갈 돈을 채무를 갚아버리고 그 대신에 부채는 늘어나는 이런 방식인데 김경수 지사도 막상 경남도정을 인수하고 보니까 채무 제로로 하고 강변했지만은 그 돈이 도민들에게 가야 할 돈은 줄어들고 오히려 부채는 그대로 있더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아니더라. 따라서 채무 제로는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경남도의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최대 치적을 그대로 비판했던 그런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무도 심고 그랬었는데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주장 일단은 김경수 지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정상적인 채무를 갚은 게 아니다. 그렇게 뭐 김경수 지사는 주장을 하는 거죠. 홍준표 지사의 세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진주 의료원 폐쇄, 그리고 채무정책 제로, 그리고 무상급식 중단. 세 개를 했는데 저는 뭐 김경수 지사가 당도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보수 정부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저는 뭐 전쟁이다,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과거 정부 때는 비교적 수입 지출을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공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복지를 하더라도 책임감을 좀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고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좀 복지에 좀 더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지사는 과거 채무 뭐 제로로 했지만은 실상은 채무를 숨겨놓고 오히려 올해 추경 예산만 1,200억을 따로 책정해 줄 정도로 포장된 게 좀 많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하나는 옹고지신이라고 그래서 전 정권이 했던 전 도지사가 했던 거라도 너무 그냥 엎어버리지 말고 잘된 거는 좀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 좀 고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건 더 잘못했다고 엎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좀 우리나라 발전에 모든 기관장이나 가보면은 우리나라 어디 조만한 기관장도 가보면은 취임하자마자 전임자 사진부터 떼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채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중요한 거는 창원의 저 공단, 울산 공단 이런 데가 다 죽었거든요. GM 대우부터 울산 조선소부터 다 죽었는데 그런 쪽에 좀 수출, 그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도 나오고 좀 답이 나왔으면 했는데 너무 전임 정권 잘했냐 잘못했냐 사실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채무 제로라고 얘기하는 걸 무작정 박수만 보내서는 안 돼요. 지방 공기업은 손해보는 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방정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혜택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폐쇄를 해버리면은 그게 들어가야 할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채무로 갚아버려요. 그 잘하는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채무 제로라고 하는 거, 용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용인 같은 경우도 그 시에 좋은 땅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채무를 갚는데 써버렸어요. 예. 그 토지를 잘 이용하면은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돈을 그걸 팔아버려요. 채무 제로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채무 제로는 좋으나 채무 제로의 내용을 보고 평가할 만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